네. 자, 우리 한 2, 30분만 좀 신경 바짝 집중해가지고. 항상 개념이 이겁니다. 개념이. 척수에서 다 올라왔다. 신호가. 척수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어떤 신호다? 손과 발과 몸통과 오장육부. 예. 그게 다, 그 신호가 다 올라왔다. 그 다음에 뇌 12신경. 뇌 12신경, 눈, 코, 입, 귀, 얼굴, 목, 그 다음에 오장육부. 미주신경, 오장육부 다 관할하잖아요. 그게 다 올라왔다. 다 올라오면은 이 안에서 도대체 그 다 올라온 몸 전체의 신호를 어디서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해서 대뇌로 보내는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세한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게 어디서 도대체 누가 정보 처리를 하는가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 1번 신경이 후신경이잖아요. 후신경은 대뇌로 바로 간다 그랬죠. 대뇌로 이쪽 오지 않아요. 후신경은 여기서 바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신경도 일이 들어와서 이 위에 있는 것이 시상이거든요. 시신경도 시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상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 동안신경이잖아요. 동안신경. 눈에서 나오는 시신경, 감각을 처리한 시신경 외에 눈동자를 움직이는, 눈을 움직이는 3개의 신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동안신경하고, 그 다음에 활자신경하고, 그 다음에 외전신경하고. 이 도대체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동안신경, 일이 들어가고, 적혈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 적혈하고.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는 몸통 전체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적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몸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작이 눈에서 들어오는 시신경의 자료를 시신경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작할 때 눈이 먼저 가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동작을 정확하게 하려면 눈동자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전체가 다 움직여요. 그래서 적혈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동안신경 핵에서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눈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활자신경도 외전신경도 전부 다 쭉 들어가면은 활자신경에 이거네. 활자신경 핵이 여기 있죠. 활자신경은 핵이 여기 있어 하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요. 여기서 눈에 활자신경이 움직이는 건 도르래 신경이 옆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보 처리를 하는 거고, 외전신경은 눈을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있는데,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네, 이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해야 되죠. 파란색은 감각신호, 감각이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심성, 구심성으로 나누는데, 구심성 신호, 그러니까 감각 신호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주관하는 신경은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시신경, 후신경은 둘 다 파란색이고, 나머지 눈을 움직이는 3개의 신경 그냥 운동신경만 했어요. 움직이게 하는 기능만 한다. 근데 동안신경이 적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눈 했으니까, 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얼굴 관리하는 신경 2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인데, 자 보세요. 3차 신경은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같이 있는데, 보세요. 3차 신경 쑥 들어가서 여기서 운동, 그러니까 얼굴 전체의 운동을 관리하는 핵이 여기서 다 처리를 해요. 그런데 감각은 보세요. 감각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위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3차 신경.
모든 다른 신경들하고 신호를 서로 소통해요. 그래서 3차 신경, 다시 말해서 얼굴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는 뇌 12신경 중에서 시신경과 후신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경과 서로 교류를 해요. 다시 말하면 얼굴에 들어오는 그 신호를 다른 신경에 다 전달해서 동작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신경통 그러면은 그냥 대개는 이쪽에서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 12신경 중에서 10개의 신경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면 3차 신경 때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얼굴의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뇌 12신경 중에서 10개의 신경 전체, 신경핵 전체에서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 걸로 볼 수가 있다. 3차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면신경은 좀 특이한데, 보세요. 안면신경은, 감각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부러지죠. 안면신경이 구부러지는데, 이거하고 같이 겹쳐 있어요. 이게 뭐죠? 활자신경. 그러니까 얼굴 움직임과 눈동자의 움직임이 여기서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면신경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서 이게 뭐냐 하면은 상타액 핵, 하타액 핵, 타액을 움직이는 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안면신경이 그래서 얼굴에 있는 모든 타액, 그러니까 액체, 심지어 눈물, 콧물,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입안에서 나오는 그런 침, 그것을 관리하는 거다.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침이 좀 많고 적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침이 안 나오면은 밥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침이 안 나오면 이 안에 막 다 썩어요. 다 썩어갖고 얼마나 아픈지 다 염증이 다 생겨요. 침이 안 나오면.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안면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타액을 관리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만일에 이하선염이 걸렸다. 또는 혀가 자꾸 부르튼다. 입안에 아구창이 생겼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안면신경 문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정와우신경은 귀에서 들어오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전정기관, 하나는 와우. 그러니까 전정와우신경 소리를 감지하는 청신호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는 그 신호가 두 개 같이 들어오는데 둘 다 파란색이에요. 둘 다 파란색인데 이게 나가면은 하나는 여기 베스티뷸로 뉴클레이, 하나는 여기 코칠리아 뉴클레이. 베스티뷸로는 전정, 코칠리아는 와우. 이렇게 나눠서 신호 처리를 하는데 전정신경핵이 척수로 쫙 연결되죠. 척수. 그래서 온몸의 움직임을 여기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귀에서 연결되는 그 신호 체계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설인신경과 설하신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설인신경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감각과 운동신경이 같이 있고 설하신경은 운동만 있죠. 근데 이 안면신경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감각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설인신경하고. 그래서 안면신경이 이 목 안에도 목 아래에 있는 이 부분도 같이 주관하는데 누구랑? 설인신경이랑. 그래서 혀에서 결국 제1차 소화액이 침이잖아요. 이것이 내려와서 목 안에까지 여기서까지 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미주신경하고 부신경이 있는데 미주신경은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온몸을 다 주관하죠. 오장육부 전체를 다 주관하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핵이 부신경. 이 부신경, 미주신경, 설인신경이 여기서 다 서로 연결되어 갖고 하나의 핵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의 핵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외에 봤던 것들이 있죠. 우선은 이걸 먼저 봐요. 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쇠기에 꽈얇은 핵이 있고 전정핵이 있고 상고하고 적핵, 올리브핵. 그러면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어 봐요. 적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얇은 핵, 쇠기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에 망상체가 이렇게 있었죠. 이거 외에 네 개의 핵이 있는데 흑질, 솔기핵, 청반핵, 고립노핵, 의문핵.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척수에서 올라와서 정보 처리하는 핵들이 있고 12신경에서 들어가는 정보 처리하는 핵이 있고 그 외에 네 가지 핵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하나는 흑질이야. 근데 흑질은 핵이라고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뭐죠? 이게 적핵이었잖아요. 적핵. 적핵의 앞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기서 도파민을 관리해요. 도파민. 우리가 특히 감정과 의식 세계에서 중요한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멜라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 우선 이 네 가지는 필수고 기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감각이든 운동이든 이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부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죠?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와요? 제일 먼저 우울증, 또 파킨슨, 치매에도 일정 부분, 간질, 또 모든 조현병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나타나는 건 대뇌에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저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도파민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금 말씀드린 도파민, 에피네프린, 또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적당하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도파민이 그 뭐냐? 도파민, 에피네프린이 뭐냐면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도파라는 물질로 변해요. 아미노산이. 우리 생각, 아미노산 어디서 만들었죠? 세포 속에서 만들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잖아요. 20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그럼 아미노산은 뭐냐? 아미노산은 DNA 코돈이라고 DNA 중에서 3가지 핵산이 모여 있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그 코드가 DNA에 분포되어 있고, 그걸 복사해갖고 RNA가 아미노산을 3개를 이렇게 탁 연결해서 하나의 핵산 3개를 연결해갖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파민 같은 아데닌, 구아신, 아데닌, 우라실, 아데닌 그래요. 아데닌 AUA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도파민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물질 같은데 사실은 그냥 아데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넷 중에 3가지 복합된 거예요. 그럼 아데닌은 뭐냐? 구아닌은 뭐냐? 탄소수, 산소, 질소예요. 탄소수, 산소, 질소는 뭐냐? 똑같아요. 핵과 전자예요. 그럼 그 정보가 발현되는 모든 정보의 내용이 어디다 들어있는 거냐? 전자와 핵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있는 공간 정보, 공간 에너지, 근원 에너지,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지보면. 근데 그게 합쳐져 가지고 도파민이 되고, 도파민이 변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변해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의욕을 일으키나 뭘 하고 싶다거나
뭐 움직이게 하겠다. 감각이 들어왔어. 뭔가 판단을 해야 돼. 내 뇌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록 해야 돼. 전부 누가 하냐? 거의 대부분 네 가지 호르몬이에요. 그게 뭐냐? 아미노산, 단백질, 그건 뭐냐? 핵산, 뭐냐? CHNO, 뭐냐? 핵과 전자. 핵과 전자가 갖고 있는 정보와 에너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포가 망가져서 뭘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다. 치매 가능성이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치매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치매에 걸렸다. 무슨 얘기예요?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 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하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이제 시상 하부라고 있어요. 시상 밑에 있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적절하게 분포를 못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적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적절한 규모. 예를 들면은 에피네프린 2mg인가 주사하면 즉사예요. 독이에요. 도파민도 독이에요. 다 독인데 그게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적절한 때에 이렇게 잘 분포되어지면은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고 그게 잘못되면은 파킨슨이 오기도 하고 치매가 오고 알츠하이머가 되기도 하고 근이항증이 오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아토피 그런 것도 전부 이런 문제. 피부의 모든 문제는 뇌 문제예요. 피부하고 뇌하고 근원이 같아요. 피부하고. 피부를 우리가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피부는 피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다 따져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약을 만들어서 집어넣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약이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약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걸 진단한다는 거죠. 근데 진단을 뇌를 모르고 진단하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발가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발가락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발가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발가락을 관리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가 어디야? 허리. 예, 그죠? 예. 손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목.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전부 뇌줄기와 시상 하부에 있는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척수핵과 십이신경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의 대충 알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 흡질, 솔기핵, 청반핵, 고림맥, 의문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알면 되겠죠. 흡질은 적핵 바로 앞에 이 부분에 있어요. 이 위에가 시상에 있는 부분이고 뇌줄기의 맨 윗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흑질이 있고 적핵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 적핵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척추까지 해서 모든 운동을 주관하는 핵이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하고 도파민하고 어떤 연관이 있구나. 당연히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특히 중병을 치료할 때는 운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정신적인 병 100% 운동이 필요해요. 100%.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아이고 살기도 싫은데 왜 자꾸 움직이라 그래. 그냥 안 되거든요. 그냥 움직이려니까 이제 조금 걷지 뭐 1시간 걸으면 될 거야. 택도 안 돼요. 택도 안 돼.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매일 10시에 모여서 운동을 같이 하고. 왜냐하면 10시. 예?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을에 다 들어오시면 10시에는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 전부 여기 모여갖고 아침에. 왜 10시냐면 10시에 양의 기운이 제일 가득한 시간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쭉 이제 열이 퍼져요. 그래요. 우리도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쉽게 살아요. 아침에는 느긋하게. 그래서 10시에 운동하고 그걸로 부족해요. 근데 이제 10시에 하는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몸에 있는 작은 근육들, 뼈를 붙들고 있는 작은 근육들이 다 굳어가지고 이게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병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매일 이 연습을 하는 이유가 집에 가서 이 동작을 계속 스스로 반복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 했던 그 동작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정렬시키는 그것만 하면 모든 근육이 다 정렬이 돼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대단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을 걷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같이 명상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침, 이영환 선생이 산 사나이거든요. 산을 되게 좋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맡겼어요. 이름이 뭐냐 하면은, 등산학교. 우리는 등산학교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저 양반들 생각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배낭 싸는 거래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낭 싸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걷는 방법이 따로 있대요. 산에 올라갈 때. 아무렇게나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그런 거를 와서 체험하게 하고 또 같이 움직이고 하면서 내가 운동한다는 부담이 전혀 없으면서도 충분한 운동이 되도록 비록 몸이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가볍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어요. 등산학교 앞으로 게시판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있다. 특히 도파민 그러면 운동하고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솔기획은 어디 있냐면요. 솔기획은 여기에 있어요. 우선 청반핵은 어디냐면 이쪽에 있어요. 양쪽에. 옆으로 봤을 때 이쪽에. 청반핵은 노르아드레날린을 관리를 하는데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아드레날린하고 사실은 거의 같아요. 조금만 차이가 나는데 이 도파민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드레날린이 되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욕을 냈을 때 저게 확 자극을 해서 항진을 시키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위기 상황이 되면 저게 팡 터져 나오죠. 아드레날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지금 급해. 그럼 모든 감각을 다 차단하고 여기만 대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뇌섬유이라고 해요. 뇌섬유. 거기서 이제 같이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긴장을 해서 일을 하면은 모든 다른 기관을 차단하거든요. 특히 어딜 차단하냐면 소화기를 차단해버려요. 소화기. 소화되는데 뭐 피도 안 가고 아무것도 작동 안 해. 지금 몸이 좀 죽느냐 사느냐 한데 지금 뭐 소화는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면은 흥분되고 좋겠죠. 흥분되긴 하겠지만은 그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장기들이 망가지겠죠. 적절하게 이제 작동을 하게 해야 돼. 그 적절하게 하게 하는 게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은 지휘자라고 그래요. 지휘자. 앞에 딱 써갖고 수많은 다른 이제 호르몬들이 다른 또 신경세포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렇게 그게 이제 솔기핵이라고 이쯤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고립노핵은 뭐냐면 이게 고립노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고립노핵은 안면신경하고 서린신경하고 미주신경이 안면, 서린, 미주신경은 따로 핵이 없어요. 이 안면, 미주, 서린신경을 같이 모아서 정보 처리를 하는 게 고립노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문핵이라고 있는데 ambiguous 의문핵은 여기에 있어요. 이것도 부신경, 서린신경, 미주신경의 동작 그러니까 고립노핵은 감각을 주관해요. 감각 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안면신경, 서린신경, 미주신경의 감각 신호를 같이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는데 오장육부를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안면신경하고 서린신경하고
그 감각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장부의 표상이에요. 장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얼굴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같이 처리를 하거든요. 같이. 그 다음에 부신경, 주로 이제 목하고 어깨 이쪽 관리를 하잖아요. 동작. 그 다음에 서린신경, 혀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주신경, 장부를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것도 전부 다 같이 의문핵이라고 하는 하나의 같은 핵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장부의 문제와 혀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깨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깨도. 그래서 어깨가 안 좋다. 그러면 어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부도 안 좋겠네. 이렇게 봐야 돼요. 장부도 너무나 신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진이라고 혀를 보잖아. 혀를 보고서 오장육부를 판단하잖아요. 왜? 미주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미주신경. 같이 정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안 좋으면 그게 혀의 상태에 나타나요. 백태가 낀다든가, 뭐 색깔이 까맣다든가, 형태가 옆에가 이렇게 오돌도돌해진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설진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 도대체 이거 알았을까? 옛날 사람들이 의문핵이 뭔지 이런 거 알았을까?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그렇게 처리했겠죠. 자,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외워요. 저는 눈을 안 감을게요. 척수에서 쫙 올라와요. 그러면은 얇은 핵과 세기 핵이 손에 올라가는 그 밑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길게 망상체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의 앞쪽에 전정핵이 있고, 그게 전부 척수를 관리하는 거. 올리브 핵이 있어갖고, 올리브 핵에서 손해와 더불어서 몸의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도 이런 관리하고, 맨 꼭대기에 적핵이 있고, 적핵과 얇은 핵과 세기 핵은 전부 대뇌로 정보를 올려서 감각 신호를 올려서 거기서 정보 처리를 하게 한다. 근데 왜 대뇌로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정보 처리를 하느냐? 똑같은 정보를 계속 올리면 머리가 터질 지경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똑같은 정보, 필요 없는 정보는 거기서 다 처리를 해서 결정을 해버린다. 적핵과 세기핵, 얇은 핵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런 게 있고, 척수 내려가는 거, 상구하구에서 비상신호를 척수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핵이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2개 신경이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 핵이 있다. 그거 외에 나타나지 않는 4가지 핵이 있는데, 첫 번째가 흑질은 핵은 아니지만 적핵 바로 앞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도파민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청반핵이 있는데, 청반핵은 청색 반점 형태라고 해요. 청반핵이에요. 청반핵은 흑색질이 도파민을 관리한다면 청반핵은 아드레날린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솔기핵은 세로토닌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고립노핵은 안면신경, 서린신경, 미주신경의 감각신호를 한꺼번에 같이 처리한다. 한꺼번에 같이. 서린, 미주, 안면이 같이 처리한다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미주신경이 모든 오장육부의 부교감 신경이기 때문에 그게 혀와 특히 안면신경 중에서 이 목 부분 이쪽하고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의문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서린신경과 미주신경, 부신경의 동작 신호를 관리한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미주신경이 있는데 미주신경 오장육부의 부교감 신경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이 있는데 그것이 부신경, 어깨 부분하고 혀하고 이쪽하고 정보 처리를 같이 한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정리되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척수를 길게 오래 했잖아요. 척수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뇌가 거기에도 있다. 뇌가 척수에 다 있다. 정보 처리를 이 대뇌만, 항상 우리는 대뇌만, 모든 자료 보면 전부 대뇌 얘기밖에 안 나와요. 모든 자료가. 근데 그게 아니라 척수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뇌줄기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여기서 정보 처리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대뇌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뇌를 갖고 치료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말도 안 되는. 척수가 더 중요하고, 척수가 더 중요하고, 대뇌보다는 척수가 더 중요하고, 척수보다는 더 중요한 게 뇌줄기고, 그렇다는 거죠. 자, 뇌줄기가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안 어려운데? 이게 왜 참 재밌는 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모를 때는 딱 그림만 보면 질려버리잖아요. 어떤 원리나 역할이나 이런 걸 구분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되면은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의과대에서 공부하는 거야.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금방 다 잊어먹거든요. 의사들도 다 시간이 좀 잊어먹을 수밖에, 자기 전공이 아니면은. 그런데 몸의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모든 척수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감각, 그 다음에 얼굴 12신경으로 올라오는 모든 감각이 여기서 다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 처리가 되는 형태가 있더라. 근데 혼자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 서로 연결되어 처리한다. 그 중에서 3차 신경이 쫙 되어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망상체가 쫙 다. 전부를 다 통과하는 게 망상체가 있고, 3차 신경이 있고, 소뇌가 있고 그래요.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회로가 쫙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회로를 통해서 적절하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적절하게 판단되어질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뇌줄기에서 다 만들어진다. 거기서 결국 신호가 위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대뇌. 대뇌 피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는 맨날 책 들여다보면 다시 기억하는 게 맞아요. 다 기억해놓고 절대 안 잊어먹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책 보면 다 나오는데 뭐. 근데 여기서 모든 신호, 몸의 모든 신호가 여기서 다 처리가 된다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식과 감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대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청반핵이 뭐야, 뭐 의문핵이 뭐야, 나중에 책 보면 돼요. 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뇌줄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치유의 신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유의 신세계로. 엄청 많은 것을 이해하신 거거든요. 보시면은, 자, 척수죠. 척수는 분절이 있죠. 목에 8개, 흉추에 12개, 허리에 5개, 또 천골에 그 안에 이제 분절이 5개가 있어요. 뼈는 안 그렇지만 미골에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온몸을 그게 쭉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연수, 교내, 중내. 그래서 이게 소뇌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시상이고, 여기가 시상하부고, 여기서 쭉 뻗어 나온 게 뇌하수체고, 그 다음에 시상 옆에 또 이제 변연계가 있어요. 변연계.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뇌가 덮고 있는데, 대뇌를 이렇게 보면 이게 대뇌가 이따만한 두께로 덮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얇은 막이에요. 얇은 막, 한 2mm 정도 되는 얇은 막으로 쫙 덮여 있고, 그 안에는 그 얇은 막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대뇌 피라미드 신경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체를 이루고 있고, 다 연결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얇은 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하나하나, 여기 있는 구조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 치료의 신세계로 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만하고만
그러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자료를 뒤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이 와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신세계를 그 비밀의 문을 여는데 우선 첫 번째 필요한 게 뇌의 구조예요. 뇌의 구조 중에서 뭐가 어디에 있는가 이건 나중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경관에서 시작됐잖아요. 신경관. 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신경관에서 하나의 관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요? 여기까지는 신경관 맞죠? 그죠?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신경관 맞아요. 근데 이 가운데 뚫린 구멍이 이거네요. 가운데 뚫린 구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끝나네요. 구멍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신경관의 가운데 중심 구멍이 여기서 끝나요. 그럼 뭐야 나머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 신경관이 끝나는 지점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지는 이름을 우리는 뇌척수액이라고 해요. 뇌척수액. 뇌척수액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싹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구멍을 가운데 있는 중심 구멍을 타고 흐르고 여기서 또 옆으로 튀어나온 구멍이 있어요. 그게 나와 가지고 뇌 전체를 감싸고 돌아요. 손에도 감싸고 돌고. 그래서 뇌가 무게가 약 한 1.4 내지 1.5kg라잖아요. 1.4. 무거운데 이게 전체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뿐만 아니라 척수까지, 꼬리뼈 있는 척수까지 전체를 다 감싸고 꽉 감싸고 있어갖고 뇌 무게가 25g밖에 안 돼요. 25g. 엄청 가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게를 가볍게 한다. 그래서 이게 감싸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물질이 순환하면서 뇌와 척수신경을 건강하게 해요. 자, 안 놀라시네. 깜짝 놀래야 되는데. 깜짝 놀래야 돼요. 왜 깜짝 놀래야 되냐면요. 뇌를 건강하게 한다고? 뇌신경을? 그 척수까지? 아니, 그럼 척수하고 뇌를 다 건강하게 하면 다 되는 거네. 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그렇지 않아요? 척수와 뇌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다 건강하게 만들면은 모든 병이 다 치료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구나. 이 안에, 그럼 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도대체 뭐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뇌척수액이에요. 그럼 물이란 뜻인데? 겨우 물? 근데 이게 한 번에 150ml씩 하루에 3차례, 거의 450 내지 500ml씩 만들어요. 매일같이. 그래갖고, 만드는데 그게 물이 그냥 생짜배기 물이었어요?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세포 배양기의 역할을 해요. 세포를 배양하는 역할을 해요. 배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뭘 배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세포 하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온 근본 생명 활동이에요. 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60조개 같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 60조개일 수는 없겠죠. 그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중고등학교 나이 애들의 한 정상 최고. 그때의 세포수를 계산하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60조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세포 하나가 60조개가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세포를 계속 분열시켰다는 얘기죠. 분열시키게 만들었다는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몸이 생명체로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계속 분열해내기만 하면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늙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 되면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은 죽음은 빼고 병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상적으로 각 부분에 각 위치에 있는 정상적으로 세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분열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단순화시키면 그거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 그럼 1차적으로 망막에 있는 시신경이 한 600만 개에 있는 그 시신경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검사해보니까 600만 개 있어야 되는데 뭐 10만 개밖에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신장이 망가졌다. 신장에 있는 사고체가 각각 100만 개씩 있는데 신장 사고체가 뭐 작동하는 게 뭐 10,000개밖에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3만 개, 4만 개, 뭐 6만 개, 이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신부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거나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거나 더 이상 분열하지 않거나 그런 거란 말이죠. 그 치료는 결국은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분열을 하게 해주는 거다. 근데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뇌와 척수다. 뇌와 척수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게 뇌척수액이다. 그러면은 뇌척수액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잘 돌면은 다 되겠네요.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선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정맥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척수액이 쫙 돌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은 정맥으로 가요. 정맥으로. 여기 있는 상정맥동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주막관이. 그래서 거기서 뇌척수액이 정맥으로 가고, 정맥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정맥, 뇌에 있는 정맥이 내려가고 심장으로 가죠. 심장하고 뇌의 관계가 그렇게 되네. 뇌에서 돌아가는 게 심장이네. 두 번째,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보면 붉긋붉긋한 게 보여요. 여기를 뇌실이라고 해요. 뇌실, 벤트리클, 뇌실. 뇌실에 보면은 붉긋붉긋한 게 보이죠? 이거. 여기가 양쪽에 뇌실이 있고 가운데 제3뇌실이 있고 여기에 제4뇌실이 있어요. 거기마다 전부 다 붉긋붉긋한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맥락총이라고 하는데, 맥락총은 어렵잖아요.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있어요. 모세혈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에서 연결되잖아요. 심장에서 연결돼서 여기서 무언가가 만들어져 가지고 쫙 돌고 세포들을 전부 건강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정맥동으로 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요. 심장하고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혈관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뇌척수액을 만들어내는데 아직은 가설이에요. 아직은 이제 물론 나온 논문 자료도 있긴 해요. 가설인데 제가 이제 제가 가설해 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은 저기에 줄기세포의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줄기세포 중에 줄기세포. 안 놀라시네요. 이게 줄기세포 중에 줄기세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전분화능이 있어요. 전분화능 중에 전능 줄기세포. 무슨 뜻이냐면 세포 하나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세포 하나만 있으면 걔가 사람이 돼요. 세포 하나만 있으면. 그 다음에 다분화능, 다능 줄기세포가 있어요. 다능 줄기세포는 걔 혼자서 사람이 되지는 못해. 그런데 웬만한 건 다 돼. 웬만한 거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세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구세포 단계로 가요. 그 다음에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딘가가 병이 들거나 망가졌다 그러면은 그 망가진 부분에서, 세포가 재생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뭐가 세포가 되냐면 줄기세포가 가서 되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근데 줄기세포는 어떤 큰 특징이 있냐면 호밍이라 그랬고 자기가 필요한 데를 찾아가는 엄청난 지능이 있어요. 엄청난 지능이.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서 한번 가정해봐. 여기서 전능한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든지 될 수 있는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은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데 호밍의 지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필요한데 자기가 탁 가서 거기서 그다음에 다능줄기세포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전구세포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세포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세포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암이란 게 뭐냐? 여기서 잘못되어지는 게 암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여기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만일에 전능줄기세포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면은 뇌실을 정상적으로 뇌실이 작동하게 함으로써 뇌실에서 줄기세포를 제대로 잘 만들게 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못 찾았어요. 자료가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되면은 뇌실 치료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예요. 뇌실 치료가. 우리가 보통 보면 CST 크레니오 세크럴 테라피라고 있잖아요. 이 두개 천골요법. 두개 천골요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두개 천골요법의 이론을 보면은 맨날 뭐 경락 얘기 나오고 동양의학 음양오행론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뇌척수액이 왜 중요하고 그게 줄기세포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세포를 살리고 이런 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하고 있는 요법이 뇌 줄기세포를 온몸에 건강하게 잘 만들어서 온몸에 퍼뜨리게 하는 그 요법이에요. 그래서 몸 전체, 여기서 이제 몸 전체를 그려낼 수 있지만 몸 전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뇌실이 그만큼 중요해요. 뇌실이. 그럼 뇌는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바깥에 있는 것을 경막이라고 해요. 맨 바깥에 있는 막.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있는 것을 여기는 안 나오고 연막이라고 해요. 연막. 맨 바깥에 경막, 맨 안쪽에 있는 것을 연막, 가운데 있는 것을 지주막이라고 해요. 가운데. 그 지주막에 지주막은 정맥 혈관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맥락총 이 개념, 맥락총이 바로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모세혈관 덩어리 있는 그 부분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진다. 뇌척수액의 기능을 봤을 때 단순한 그냥 물이 아니고 처음에는 뇌척수액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뇌에서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동해갖고 정맥으로 보내서 청소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옛날 책에는. 근데 가면 갈수록 뇌척수액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뇌척수액이 적당량이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뇌척수액이 흐르면 뭐 어지럽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이 맥락총에서 만들어진다. 맥락총이 있는 그 부분 뇌실에서 만들어진다. 뇌실은 전부 청뇌실 2개와 제3뇌실과 제4뇌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 전부 다 그 안에는 맥락총이 다 들어있어요. 예, 거기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데 맥락총의 개념이 그냥 단순히 모세혈관 이게 아니라 심장에서 연결된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맥동으로 결국 척수액이 나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 심장과 뇌가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심실간공. 예, 심실간공은 옆에 이렇게 청뇌실이 2개가 있거든요. 이 청뇌실 2개가 있고 이 밑에 이만큼 제3뇌실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갖고 구멍이 있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것을 심실간공이라고 해요. 심실간공이 있고, 이제 소뇌와 연결되는 것이 정중구멍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외적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뇌실에서 쭉 내려오면 옆으로 구멍이 있어갖고 이게 뇌 전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외축 구멍이 있고, 척수로 쭉 연결되는 것을 척수 중심관, 센트럴 커넬이라고 하는데 척수 중심관이 있고, 또 저 위에서 제3내실과 제4내실 사이에 이 공간을, 구멍을 중내수도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책 보면 돼요. 책 보면 되는데,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연결된 통로가 있구나. 그래서 진단할 때 우리가 세수양생 할 때 머리 탁 들잖아요. 탁 들었을 때 엄청 무거워요. 그건 뭐예요? 이게 제대로 안 흐르는 거예요. 어딘가 맥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뇌척수액이 뇌에서 제대로 안 흐르면은 척추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딘가에 병이 안 올 수가 없겠죠. 그죠? 아니, 누웠을 때, 이렇게 누웠을 때 두 손을 딱 받치는데 대개는 가벼워야 돼요. 대개는 가벼워야 되는데, 뭐 엄청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힘 막 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엄청 무거우면은 뇌척수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이 그림에 익숙해지시면, 욕심 같아서는 여기 이제 핵이랑 쫙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12개, 예, 척수에서 올라오고, 여기서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이런 물질들이 작동을 한다. 네? 좀 피곤해도 조금 참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 서로 얘기하던 내용이니까,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몸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3배엽이다. 3배엽 중에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있고, 중배엽이 몸통을 만들고, 내배엽은 제강 안을 채우는 소화기계를 만들고, 외배엽은 뇌와 척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작동하느냐. 제일 먼저 심장과 뇌가 생기는데, 심장은 그냥 공간 두 개가 딱 만들어지고, 뇌도 중심관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중심관이 되는데, 관으로 이렇게 딱 붙을 때에 그 부분에서 이게 만들어지게. 뉴럴 크레스트. 딱 붙는 자리에서 뭐가 세포들이 막 자꾸 생겨 나와. 신경능세포. 이게 신경이 되는 거예요. 신경이 되고, 동시에 내배엽 쪽에서, 내배엽,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혈관이 만들어져요, 혈관. 혈액세포하고 혈관세포가 같이 만들어져요. 혈액섬세포라는 데서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혈관과 신경능세포가 같이 쫙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럴까요? 엄마 뱃속에서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혈관과 신경이 작동 안 하면 세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신경이에요. 신경이 사라지면 혈관이 사라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혈관, 모세신경이에요. 세포를 관리하는. 신경이 사라지면은, 신경이 작동 안 하면은 모세혈관이 사라져요. 세포는 죽어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병이 돼요. 그게 암이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병이 돼요. 거꾸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을 먼저 살려야 돼요. 미세신경이 살아나면은 모세혈관이 살아나요. 에너지가 공급되고 관리자가 작동해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해요. 필요하면은 줄기세포가 가가지고, 줄기세포가 보충돼가지고 살려내요. 믿깁니까? 만일에 간암이다. 간이 막 다 망가졌어.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되잖아요. 뭘 살려요? 세포를 살려야 되잖아요. 원리가 뭐예요? 신경이 먼저 가고, 혈관이 먼저 가고.
간 속에 신경이 없대는데, 예, 감각신경이 없는 거죠. 몸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다른 것은 그냥 몸이지만은 특히 관리자 입장에서, 뇌와 척수 입장에서 보면은 신경이 가고 혈관이 가고, 다시 말해 혈액 공급이 잘 되고 관리자가 제대로 작동하면은 살아난다. 그럼 뇌는 좀 다르잖아요, 뇌는. 다른 거는 운동을 하는데, 뇌는 어떤 거냐면은, 사용하면은 살아나요, 사용하면. 무슨 소리야? 치매 걸리는데 아무리 움직여도 안 되던데, 예. 불순물이 가득 차 있어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계속 사용되어지면. 최소한 예방 차원에서는 뇌나 척수나 전부 모조리 똑같은 원리로, 근육도 마찬가지. 사용하면은 살아나요. 그런데 뇌의 작동 원리가 그렇잖아요. 올라가갖고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거 해봐야 다 차단돼요.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요?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새로운 일. 감각도 새로워야 돼. 운동도 새로워야 돼. 생각도 뭔가 새로워야 돼. 그러니까 뇌가 망가졌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감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전부 다 새로운 어떤 삶의 환경을 자꾸 만들게. 사실은 나중에 나오지만 암도 뇌에서 치료해야 되거든요. 이 암 치료의 근본도 뭐냐면 운동도 아까 중요했지만은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암 치료 이제 내년에 우리 암 치료 그 교실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암 치료 시작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외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막 안 해본 거 해야 돼요. 안 해보고 춤 안 춰보잖아요. 춤추는 거, 유럽 사람들이 추는 거, 또 명상가들이 추는 춤,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아무튼 모든 감각과 운동에 있어서 내가 전에 겪어보지 못해 안 해봤던 그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써 뇌신경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강화가 돼요.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제가 예전엔 맨날 그랬잖아요.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저기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라고. 웬만하면 석 달짜리로 갔다 오시라고. 나가면은 모든 감각이 다르잖아요. 모든 행동이 다르고. 예. 그렇게 우리 몸이 만들어졌다는,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것을 자세히 말씀 안 드릴 필요는 없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신경관이 뇌가 됐고, 그 신경능세포들이 쭉 뻗어 나와가지고, 그때 이미 심장과 소장에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혈관들이 만들어지고 혈액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혈관과 신경능세포들로 이루어진 신경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그래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온몸이 된 거고, 그것은 그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생명활동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뇌가 이렇게 구분해놨지만 그냥 하나의 쭉 연결된 관이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위로 쭉 올라갔어요. 위로 계속 세포들이 계속 위로 성장했어요. 계속 분열해 나가는데 윗방향으로 성장.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뇌, 중뇌, 능뇌라고 해요. 능자는 이렇게 비스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게 중뇌였죠? 중뇌는 변하지 않아요. 중뇌는 지금도 직뇌예요. 근데 능뇌가 후뇌, 수뇌로 바뀌어요. 후뇌와 수뇌로 바뀌고 앞에 있는 전뇌가 종뇌, 관뇌로 바뀌는데 위로 쭉 올라가다가 멈춘 데가 어디예요? 멈춘 데가 어디예요? 네.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전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여기서 삐져나와갖고 세포들이 분열돼서 형성된 것이 대뇌고, 거기서 옆으로 쭉 삐져나온 것들이 간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뇌실이라 그랬잖아요. 뇌실이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4개의 뇌실이 뇌를 만들었어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1번 두개골내는 왜 신경관의 형태가 아니냐. 신경관으로 쭉 올라오다가 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느냐. 왜냐하면은 뇌실에서 멈추고 그 뇌실에서 옆으로 쭉 뻗쳐져 가지고 뇌가 된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그래서 뇌실이 두개골의 중심이다. 뇌실이 뇌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긴 얘기를 한 거예요. 뇌실이 뇌의 중심이다. 이제 알겠죠? 예. 뇌실이 어떤 모습인가? 뇌실은 공간을 크게 측뇌실 2개와 제3뇌실과 제4뇌실로 나누는데, 이게 측뇌실이에요. 2개니까 좌측뇌실, 우측뇌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연결돼 갖고 가운데 있는 게 제3뇌실이에요. 거기서 쭉 중뇌 수도관을 따라서 내려와갖고 앞에 손에 있는 그쪽으로 또 이만한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제4뇌실이고, 저 뇌실 안에는 맥락총이라고 하는 모세혈관들이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거기서 뇌척수액을 만들고 뇌척수액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있다. 뇌실이 두개골대의 중심이다. 뇌척수액은 이런 형태로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심장 박동하고 반대로 작동해요. 심장 박동이 펑 뛰면 여기서 줄어들고 펑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까 심장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어요. 놀랍죠?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움직여요. 심장은 몸에서 나와서 따로 떼어놔도 움직여요. 스스로. 왜냐하면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데, 뇌실에서는 그런 세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를 못하죠.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심장 박동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것이 뇌 전체와 척수 전체로 순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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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움직이겠죠. 예. 그때도 저거는 움직이는데, 뇌사 상태인 경우가 이제 대개는 이제 특히 뇌세포 같은 경우는 약 한 3분 정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기 시작하거든요. 뇌가 작동을 못 하게 되는. 뇌사 상태는 죽음 상태는 아니에요. 심장이 살아있는 한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뇌가 손상이 되더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영안실에서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며칠 안 되지. 그런 기사 종종 나요. 의사가 분명히 판단했어요. 진단하고 다 판단해서 사망했어. 근데 영안실에서 이렇게 막 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숨을 쉬는 거야. 얼마나 놀랄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뇌세포들이 오랫동안 호흡이 안 되니까 이미 많은 부분 죽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날까? 살아난다는 거야, 뇌세포가. 놀라운 일이에요. 뇌세포가 안 살아난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한번 손상되면 안 살아.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 그런 건데, 뇌세포가 살아난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뇌척수액이, 흘러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줄기세포들이 뇌와 척수로 흐르고 나중에는 정맥을 통해서 또 온몸으로 흐르고, 그래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지금도 성인의 몸에서 발견이 되어지는데 주로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은 뇌실 하 영역이라고 해서 뇌실 근처, 뇌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해마라고 해서 해마의 치상회. 그래서 현재까지는 해마의 치상회 그 부분에서 줄기세포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 뼈 밑에 거기 또 줄기세포들이 발견이 돼요.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신경능 줄기세포가 발견된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세포들이 잘못되어지면은 병이 되는 거고, 그 세포들이 건강하게 잘
분열이 생성이 되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또 어디서 발견되냐면 척수에서 발견돼요. 또 어디서 발견되냐면 피부에서 발견돼요. 또 어디서 발견되냐면 망막에서 발견돼요. 또 어디서 발견되냐면 이빨 속에서 발견돼요. 이 뭐야 도대체? 신경능 줄기세포가 온몸에서 다 발견되네. 모낭에서 발견돼요. 모낭. 틀 있는 그 모낭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신경능 줄기세포를 만들었냐? 아니잖아요. 그럼 신경능 줄기세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거기서 만들어졌다가 계속 분열해 나가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분포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네. 그 심장과 뇌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심장에서 뇌실로 가서 맥락중에서 뭔가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병들이 뇌에서 어떤 병변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이제 스펙 SPECT라는 이제 영상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CT하고 연관해서 찍으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뇌세포가 활성도, 뇌세포가 제대로 좀 활발하게 살아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걸로 다 진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폐 같은 경우도 찍어보면 위치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손해가 문제가 되든 어떤 아이는 뭐 척도엽 이렇게 달라요. 치매도 다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느 부위의 뇌세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구나, 정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구나 이걸 판단한 다음에 그럼 그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여기는 피해자잖아요, 그죠? 여기는. 얘네들은 피해자고 이 피해자의 원인을 제공한 데는 어디예요? 간뇌겠죠. 뇌줄기겠죠. 또 척수겠죠. 그쪽에서 이제 원인을 찾아서 치료는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증상들은 치료 가능하다. 왜? 전부 대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대뇌의 세포들이 살아난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 대뇌 세포를 막 뭐 영향을 주고 뭐 자극하면 살아나냐? 그게 아니라 그 대뇌와 연결되어져 있는 간뇌와 뇌줄기에 있는 기능들이 살아나면 살아난다. 그럼 그 기능 어떻게 살리냐? 세포를 살리는 거다. 세포를 어떻게 살리냐? 줄기세포로 살린다. 혈액 공급으로 미세신경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원리로 가는 거죠. 그런 원리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치료에 그냥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암이든 파킨슨이든 근육통이든 뭐 오장육부의 문제는 전부 다 동일하죠. 그럼 척수와 뇌세포를 전체적으로 다 살릴 수,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뇌척수의 흐름과 줄기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 뇌에 있는 각 부위의 각 부분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은 영양이 필요한데 먹는 거, 독이 안 들어가야 돼요. 독. 그래서 제가 5독 7정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5가지 독 때문에 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암에 걸린다고 봐야 돼요. 통계적으로 3분의 1이 암에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독이 뭐냐면은 공기독이에요. 공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엄청 많아요. 특히나 그 매연가스. 발암 물질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몸이 약하면 반드시 그게 암세포를 만들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두 번째 독이 뭐냐? 물독이에요. 물은 되게 신비한 거거든요. 정보와 에너지가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너무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죠. 정보가 특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 안에 무슨 뭐 성분이, 이게 중요한 게 정보가 엄청 오염되어 있어요. 공기, 물, 그 다음에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현대인들이 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다 방사능 독이 있거든요. 그 방사능 독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때는 그 정도 괜찮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쪼이는 상태가 되면은,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라돈하고 연관이 많다고 하는데,
그 라돈이 사실은 시멘트에서 늘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파독이에요. 전자파독은 특히나 눈으로 많이 들어와요, 눈으로. 전자파독을 없애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방사능독을 없애려면은 광물질도 있어요. 광물질도 있는데, 어쨌든 공기, 물, 음식, 전자파, 방사능,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독이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병이 된다고 봤을 때에 그 5가지 독을 없애는 7가지 정화법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고 음식도 바꾸고 또 공기, 또 이제 특히 방사능 독은 제일 좋은 게 제올라이트거든요. 제올라이트. 또 뭐 유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뇌에서 나타난다. 뇌실이 다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이게 측뇌실이에요. 좌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이만한 게 들어있는데 이게 제3뇌실이에요. 여기 측뇌실, 좌우측 뇌실. 그 다음에 이게 제4뇌실이에요. 제4뇌실이 뭘 만들었냐 하면은 뇌줄기와 소뇌를 만들었어요. 제4뇌실이 뇌줄기와 소뇌를 만들었어요. 제3뇌실이 뭘 만들었냐면은 간뇌를 만들었어요. 간뇌를. 그 다음에 측뇌실이 대뇌를 만들었어요. 신경관에서 세포가 계속 발달해가지고 저기서 더 이상 뻗쳐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옆으로, 좌우 옆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뇌예요. 그러면은 그게 엄마 뱃속에서만 그렇고 지금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뇌실을 통해서 두개골의 전체적인 뇌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뇌척수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심장과의 연결관계에서 그렇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신경능 줄기세포의 그런 어떤 작용을 봐도 그렇고 뇌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뇌실이 다 만들었다. 뇌간은 간뇌할 때 이 간자는 사이간자고요. 뇌줄기를 이제 뇌간이라고 하는데 이 간은 기둥간자인가 그래요. 줄기. 그래서 뇌줄기를 간뇌라고 하고, 뇌간이라고 하고, 뇌줄기를 뇌간이라고 하고, 사이뇌를 뇌줄기 위에 있는 사이뇌를 간뇌라고 하고. 제가 그 두 개 늘 헷갈려서 원래는 간뇌, 뇌간 이렇게 쓰는데 헷갈려서 그냥 뇌간을 뇌줄기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자,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론에.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 그림 보면은 뭐가 이렇게 흐르나 보다 이걸로 끝날 텐데, 우리는, 와, 대단해. 이런 느낌 들죠? 왜? 척수에서 온몸의 신호가 다 올라와. 여기 다 올라와. 뇌 12신경 신호가 이쪽으로 다 모여. 여기서 다 처리해. 다 처리해갖고 그것을 이렇게 올려서 위에서 처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뇌실에서 작동하는 거야. 그게 이런 식으로 다 돌아. 근데 그게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 이런 이제 지식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뇌를 공부할 때 뇌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잘 안 그려져요.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근데 뇌의 가장 중심이 뇌실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하나하나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옆에 파편처럼 뇌실에서 뭐가 탁 붙고 뭐가 탁 붙고 뭐가 탁 붙고 위에서 이렇게 탁 붙고 이렇게 간단해서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뇌실이 뇌를 만들었다.
뇌실이 다 만들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모든 병증은 대뇌피질에서 나타난다. 감사하게도 옛날에는 MRI 가지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fMRI, 뭐 또 MRI와 fMRI 연결, 이제 CT와 fMRI 연결해서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되게 선명한 사진들을 찍어내는데,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스펙트, SPECT라고 하는 영상 사진들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은 각 사람마다 뇌 활성도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 특히 나이가 80이 돼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산소를 잘 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영성으로, 음악으로 막 그런 걸 조합해갖고, 중요한 것은 뇌세포가 재생하는구나.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치매를 갖고 막 되게 힘들어하시면 계속 상황이 나빠질 뿐이지, 최선을 다해도 상황이 조금 나빠지는 속도만 좀 느려질 뿐이지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복이 된다. 될 수 있는 원리가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뇌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뇌를 공부 안 하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 대뇌는 간뇌에서 연결된다. 간뇌에서 재료를 제공한다. 간뇌는 뇌줄기에서 제공한다. 뇌줄기는 척수에서 제공한다. 척수는 온몸의 감각과 뇌 12신경의 감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감각이,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감각이 얼마나 대단한 작용을 하는지. 온 우주로부터 나한테 다가오는 온 그 정보를 감각 신호가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최종적으로 대뇌지만은, 대뇌에서 나타나는 병증을 대뇌에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럼 어디에서 치료할 것이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뇌다. 감정과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간뇌다. 이거는 껍데기라 그랬잖아요. 껍데기. 자, 여기가 뇌실이고, 뇌실 바깥으로 만드는 게, 뇌실이 만든 것이, 그러니까 제3뇌실, 그러니까 측뇌실이 만든 것은 대뇌고, 여기에 있는, 이게 측뇌실이라면은 여기에 있는 제3뇌실이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시상이에요. 시상. 그래서 제3뇌실 옆에 시상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상 밑에 이 부분이 있는데, 시상을 원래는 시상 하부, 시상 상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시상 전체로 보고 그 중에 특별히 시상 하부가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의 의식작용이 다 일어나요. 이 시상 하부 또 밑에 이렇게 삐쳐 나온 게 있어요. 뇌하수치라고 해요. 전부 누가 만들었다? 제3뇌실이 만들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사인의 간뇌, 이제부터는 회로를 들어가야 돼.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은 도파민, 세로토닌, 또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관리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서 관리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생성되어져서 이게 전부 대뇌하고 척수하고 이렇게 쫙 회로를 구성해요. 그 회로가 잘 작동하면은 마치 우리가 전등 키면 불이 탁 들어오듯이 제대로 되는 거고, 회로가 작동 안 하면은 아무리 자극이 오고 뭐 운동을 해도 이게 작동이 안 돼.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 우리 간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뇌 회로 쭉 하면은 거의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과 의식이 만들어진 여기, 정상은 여기. 그 다음에 감각과 운동이 처리되는 곳은 어디? 뇌줄기. 그래서 치료는 척수에서 시작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뇌줄기고, 특별한 치료를 하는 곳이 바로 간뇌다. 이렇게 봐야 돼. 대뇌는 그냥 어루만져주기만 하는 것이지 그 일은 사실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손대서
사진 찍으니까 다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기능이 죽는. 그 다음에 세포들이 막 죽어서 그 죽은 세포들이 막 엉켜져 있어요. 탱글 엉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뉴런은 이게 축삭으로 연결돼 있잖아. 연결망들이 막 끊어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한번 끊어지면 사라져. 그게 아니라 연결망 하나에 최대 10,000개씩 연결돼요. 10,000개씩. 그런 것들이 다시 파이어링이라고 발화가 돼요.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신경세포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망가졌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활성화되어질 수 있다. 근데 활성화되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왜? 약으로 하니까 안 되거든요. 침으로도 잘 안 되고. 근데 더 근본은 척수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뇌가 다 회복되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위치별로 그 각 기능을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고, 척수는 척수대로, 뇌주기는 뇌주기대로, 간뇌는 간뇌대로. 대뇌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정보와 에너지의 소통이죠. 정보와 에너지가 어떻게 잘 소통하게 하느냐. 예. 그 다음에 관리자예요, 관리자. 이게 척수가 이제 최일선의 관리자라면은 뇌주기는 중간 관리자죠. 뇌주기와 간뇌는 중간 관리자. 최종 관리자가 대뇌란 말이죠. 이게 최종 관리자한테 맨날 네가 책임을 져 그러면 저기서 뭘 어떻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사장이 뭘 다 알겠어요. 그죠? 사장 보고 맨날 뭐라 그래서 될 일이 아니란 거죠. 실제로 뭔가 진단해서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최일선에서부터 하나씩 파악하고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 주목하는 것은 몸은 스스로 리뉴얼, 완전히 스스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다. 줄기세포 스스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생유전학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신생학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물론 많이들 공부하시겠지만은 깊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해석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옛날에 기존의 DNA에 대한 해석이랑 전에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 DNA 그러면 막 3%는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야,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부터 시작해갖고 후생유전학에서는 완전히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뒤집히죠. 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대뇌가 살아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척수부터, 뇌줄기부터, 간뇌. 예. 소감이 어떠세요? 머리 아프세요? 예, 이제 조금 머리 아프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부터 이렇게 쭉 되돌이켜 보면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 네. 세포부터 이렇게 보면은. 네, 척추에 침을 놓는 방법이 화타침법이에요. 근데 이제 화타침법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1월 달에 동물 해부학 할 거 아니에요. 동물 해부학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침을 어떤 방향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왜 위험한지. 중국에서는 그걸 한 100번 이상 연습을 시켜요. 100번 이상. 100번 이상 눈 감고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양절주기 할 때 한 달 동안 걔들 연습시켜요. 한 달.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만 연습시켜요. 근데 중국은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연습하라 그러면 누가 하나요? 근데 각자가 자기가 잘 하면은, 특히 화타침법은 그 해부학적인 의미를 잘 알고 하면은 정말 효과가 좋은 침법이에요. 예. 그럼 다음에 우리 1월 달에 한번 하기로 하죠. 척수는 신경세포입니다. 예. 네. 예, 신경세포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신경판이 이렇게 판에서 이렇게 오므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화가 일어나죠. BMP라는 이 노트코드 측색이라고 먼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내면은 세포들이 변화를 일으켜요. 이제 그 특수를 보시려면은 오늘 저녁에 돼지 감자탕을 시켜서 돼지 감자탕이라 그러나요? 네, 등뼈 해장국을 시켜서 드시면은 그게 척수 뭐 신경 다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입니다. 천천히 이렇게 분해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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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여기 만져지면 전부 경추로 다 내려가요. 경추. 대뇌로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만지는 건 안 되고 전기는 들어가요. 뜸도 이제 그 열역학적인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래요. 네. 아무튼 선생님은 자주 오셔야 돼요. 자주 오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